이번에 같이 배울 UI 설계는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꼭 나오는 부분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보되 조금 나오는 부분은 거기만 좀 포인트를 짚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UI 설계로 하고 한다 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없고요. 이제 UI 시스템의 필수 기능, 요게 이제 문제로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명령 처리, 책에는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명령어를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용자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거나 에러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처리 기능, 그 다음에 도움말, 그리고 어떤 처리 결과에 대한 아니면은 어떤 수행 결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 이 네 가지 기능이 UI 시스템에는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UI 설계 원칙과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일단 원칙하고 지침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토대 같은 겁니다. 이건 반드시 존재해야 돼 라는 거고요. 지침은 그거를 준수할 수 있게끔 세밀한 가이드 같은 걸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면은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뒤에 뭐 여러 가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 밑에 설계 지침도 비슷한 거거든요. 일관성, 뭐 단순성,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가시성, 표준화, 그러니까 눈에 잘 띄어야 된다. 표준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인터넷 창 같은 거라든지 프로그램 창 같은 거 보면 오른쪽 위에 보통 X 표시가 있어서 이걸 누르면 꺼지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화. 그 다음에 접근성, 이거는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야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제 밑줄을 쳐놨죠. 사용자 중심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UI 설계 원칙 또는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키워드가 이게 사용자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전문성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기술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이제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전문성은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개발자 중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UI 설계 지침이나 원칙에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지침, UI 쪽은 이 사용자 중심이다,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까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UI 설계 절차, 이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절차가 어렵지도 않죠. 일단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장치랑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UI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평가하는 거라서 순서 자체가 어려운 건 없고요. 이 중에 사용자 모델링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단계별로. 전체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 UI를 사용할 초보자 또는 중급자, 그러니까 컴퓨터 실력이 중급자, 고급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 모델링, 그 과정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문제로 나왔던 얘기예요. 자, 페르소나는 시스템이나 제품의 대표적인 사용자 프로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라는 가정하에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건데 그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우리 시스템을 편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는 제가 별표 친 부분 있죠, 요놈하고 요놈, 이 두 가지를 바짝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UI 설계 간단하게 한번 봤고, 자, 그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죠. UI 흐름 설계도 마찬가지.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거보다 사실 더 간략하게 봐도 되긴 합니다. 왜냐면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봐둘 필요는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네, 일단은 UI 흐름 설계, UI 흐름이라는 거는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저게 열리고 저걸 눌렀을 때 그게 열리고 요거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일단 파악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별표까지는 아니고 한 3모 정도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UI 화면 설계 기본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윈도우, 메뉴, 아이콘, 포인터 나와 있는데 요거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은 여기 위에 이제 X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 자체가 윈도우예요. 네모난 창 모양. 그리고 메뉴는 이쪽에 이제 메뉴가 뭐 메뉴, 파일, 에디트 뭐 해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죠. 요거 이제 누르면은 추가로 메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메뉴고, 아이콘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아이콘이에요. 글처럼 생긴 게 메뉴고 이렇게 이미지처럼 생긴 게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화살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누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터라고 한다. 이런 게 이제 기본 구성 요소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UI 이 흐름을 설계하면 설계 다 했으면 평가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는 건데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용성 평가를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실행차와 평가차가 있어요. 사용자의 목적과 이 실행의 기능이 서로 다르면 실행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다르면 평가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 차이를 줄이고 평가 차이를 줄이는 게 이 유용성 판단 기준을 좀 올리는 그 정도가 되겠죠. 실행차의 해결 역시 기능과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당연히 필수 기능은 없애면 안 되니까 보통은 불필요한, 과도한,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없애는 형태로 실행차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차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과 및 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뜻인데 요거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결과가 잘못 표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상세 설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뭐 볼 게 없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UI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리되어 있죠. 암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UI의 기능, 구조, 대표 화면, 화면 간 상호작용 흐름 등을 문서화한 건데, 시나리오라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가 뭘 해서 그 다음에 뭘 하고 뭘 진행한다, 이런 이 영화 대본 같은 그런 것들 시나리오 그 개념 그대로예요. 그래서 UI 시나리오는 UI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얘가 이걸 누르면 이 화면으로 전환될 거고 이 화면에서는 저런 기능을 쓸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화 시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UI 설계 도구, 요게 조금 더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몇 번 나오기도 했고, UI 설계 도구가 UI 설계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UI 설계 도구에는 이런 것들이 쓰인다 라는 거예요. 자, 와이어프레임은 제가 오른쪽에 계속 이 창 같은 거 그리고 있죠. 이런 게 와이어프레임이에요. 말 그대로 선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업은 우리 이제 휴대폰 매장 가면 이 앞에 쇼윈도우에 막 핸드폰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게 실제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폰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목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이 와이어 프레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화면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바뀐다, 이 화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고 이런 개념, 요거까지가 스토리보드 라고 하는 거고, 프로토타입은 앞에서 진격교 얘기했죠. 그 개념이고요. 유스케이스 역시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UI 설계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고요. 실제로는 오른쪽의 설명보다는 이 항목들이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공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제에 일단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저것 공부하는 사용자 중심 어쩌고저쩌고 라는 개념에서 요 감성공학이라는 개념이 그냥 두루두루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그 감성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감성을 UI에 반영하는 그런 학문, 이론, 도구 이런 것들을 감성공학이라고 합니다. 이 공학이 붙었으니까 또 효율적인 개념, 그 개념이 붙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 HCI라는 개념도 있어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뭐 당연히 인터페이스인데 거기에 휴먼이 붙은 거죠.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연구하는 게 HCI다. 감성공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UX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UI와 UX의 개념을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은 UX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느끼게 되는 종합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험. 자, 그래서 UX가 약간 감성의 영역이다. 그리고 UI는 이제 편의성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훨씬 더 명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게 UI이고요. UX는 감성, 이 기능을 이용했을 때 이 사용자의 감성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판서, 이 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색깔이 하나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두께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보면은 색깔을 여러 개 지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직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이게 훨씬 더 사용자가 이걸 사용할 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어떤 어플을 하나 실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플을 껐어요. 어플을 끄게 되면 이게 그냥 갑자기 번쩍하고 꺼지는 게 아니라 스르륵 꺼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 있죠. 막 이게 뒤집히는 것처럼 한다든지 3D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UX입니다. 기능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닌 거죠. 사용자가 이걸 보면서 폰트가 이쁘네, 뭐 그런 개념도 마찬가지. 종합적인 그런 경험들 느끼게 되는 감성적인 영역, 이거를 UX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UX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자, 주관성, 정황성, 총체성인데, 예를 들어서 UI는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쓰면 편리할 거다라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UX는 정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용자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어떤 사람은 좋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안 좋다고 느낄 수 있다는 얘기고, 정황성은 이제 똑같은 현상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라 그럴까요? 뭐 시끄러운 현장이에요. 그러면 벨소리가 크면 좋겠지만, 지하철을 자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벨소리 같은 게 너무 크면 좀 불쾌하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체성은 심리적인 요인, 어쩔 땐 좋다가 똑같은 건데 어쩔 땐 안 좋다가 사람 감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UX의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번 영상은 좀 짧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